이거 드랍하고 그냥 한국으로 갈래?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드디어 4주차의 실습을 마치고 한 학기가 다 끝이 났습니다. 진짜 제가 호주에 온 게 너무 엊그제 같은데 이렇게 벌써 한 학기가 쉬운 끝나버렸는데요. 기념할 겸 한 학기를 마무리하는 후기를 풀어보려고 해요. 사실상 호주에 온 지 5개월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그렇게 인텐시브한 기간을 거친 만큼 유학을 오기 전과 지금의 저는 정말 다른 사람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정착. 제가 처음에 호주에 왔을 때 모든 게 너무 낯설었어요. 특히 어떤 게 너무 낯설었냐면 제가 머릿속으로는 Hi, how are you? Good, thank you, and you?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게 몸에 체화가 안 돼서 그 How are you가 너무 낯선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주문을 하러 가면 Can I get an ice americano please?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여기서 예의는 Hi, how are you? Good, thank you, how are you? 하고 Good, how can I help you today? 이렇게 하면 그때 이제 Can I please have a ice long black please?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한국인의 마인드로 들어가자마자 저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 주세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근데 이게 알면서도 정말 안 고쳐지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돈 아낀다고 외식도 많이 안 하고 뭐 물건을 많이 사지도 않다 보니까 더더욱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좀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이게 익숙해질 때쯤 제가 실습을 가서 실습에서는 마주치는 사람들이랑 다 Hi, how are you? Hi, good morning 인사를 엄청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사람이랑 마주치기만 하면 Hi, how are you? 이렇게 바로 나올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조금 더 익숙해졌다. 아직도 근데 갈 길이 멉니다. 두 번째로 개강 그리고 수업. 개강을 하고 나서 이제 처음으로 수업을 듣는데 이게 말로만 듣던 호주의 시스템이구나. 우리나라는 딱 앉아있으면 교수님이 공부해야 할 내용들을 딜리버리 해줘서 자 이거 머릿속에 넣어라 이거 머릿속에 넣어 이런 주입식 교육이잖아요. 근데 호주의 경우에는 기본 기조가 너희가 공부를 해서 오면 이거에 대해 우리는 이야기를 나누고 질문이 있으면 대답해줄게 이런 식으로 좀 더 참여를 요구로 하는 수업이어서 처음에는 좀 갈피를 못 잡았던 것 같아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공부를 하고 가야 되지? 가서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되지? 질문을 어떻게 대답해야 되지? 모든 게 너무 혼란스러웠는데 한 학기가 그래도 지나고 나 보니까 이런 것들을 미리 준비해가면 되겠구나. 학교에서 준 전체 내용을 다 보는 게 아니라 이 챕터에서 정말 핵심 개념들, 핵심 키워드들을 미리 공부해가서 이거에 대해 말할 수 있는 정도만 준비하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를 들어 호흡기 질환에 대해 배우는 강의였는데 그 안에 나온 20가지의 호흡기 질환을 따라가느라 저 진짜 정신을 못 차리고 막 그걸 다 읽어보고 막 이해가 안 돼서 또 읽어보고 막 이거랑 비교해보고 엄청 찾아봤거든요. 근데 그럴 게 아니라 호흡계란 무엇인지, 호흡기 질환이란 크게 어떤 부류가 있는지, 그 안에서 가장 흔하고 가장 중요한 개념은 무엇인지, 이거에 대한 처치는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 위주로 공부를 하면 되더라고요. 감이 좀 잡혀서 다음 학기에는 공부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중요 과목인 실습 과목은 친구들이랑 스터디를 했는데 이 스터디가 정말 도움이 많이 됐어요. 혼자서 공부하다 보니까 놓치는 부분도 있고 갈피를 못 잡는 부분도 있고 제가 쓸데없이 집착하게 되는 부분들도 있는데 서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좀 보충이 되기도 하고 어떤 게 더 중요한 건지 방향성이 좀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유학생분들은 자신과 공부 속도가 좀 맞는 친구들을 찾아서 꼭 스터디를 하는 거를 정말 강추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과제인데요. 과제도 제가 적응을 하느라 시간이 정말 많이 들었어요. 일단 제가 영어로 뭔가를 쓴다는 것 자체가 너무 처음이어가지고 또 너무너무 어려운데 한국에서 쓰는 과제의 구조랑 호주에서 쓰는 과제의 구조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영어식 에세이는 좀 더 두갈식으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처음에 정리를 하고 근거를 풀어가는 식으로 써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첫 번째 에세이는 완전 거지 같은 점수를 받았는데 튜터의 피드백을 보고 두 번째, 세 번째를 적었을 때 좀 구조를 파악하고 의도를 파악하고서 적었을 때 확실히 높은 점수가 그 다음에는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유학생분들이라면 레퍼런스 작성법이 굉장히 복잡한데요. 제가 레퍼런스 적는 게 좀 어렵다라고 브이로그에 나왔더니 많은 분들이 챗GPT를 써라, 레퍼런스 만들어주는 사이트를 써라 이렇게 추천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런 거를 쓰더라도 결국에는 내가 레퍼런스 쓰는 법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얘가 틀렸을 때 그걸 잡아낼 수가 있거든요. 근데 확실히 첫 번째 과제 할 때, 두 번째 과제 할 때, 세 번째 과제 할 때 점점 오류가 줄어들고 점점 더 쉬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사람은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한 건가? 첫 번째가 정말 너무 힘들었고 한 학기가 지나고 나니까 그래도 차도가 보인다. 할 수 있다! 그래서 마지막에 쓴 에세이는 정말 높은 점수를 받아서 너무 뿌듯했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저희는 실습을 나가기 위한 시험을 마지막에 봤는데요. 6주 동안 6가지의 케이스 스터디를 하고 그거를 발판으로 4일 동안 24시간의
클리니컬 시뮬레이션 랩 수업을 하고 20분 동안 구술 시험을 보는 거였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자, 이 환자 시나리오 읽어봐. 이 환자 지금 어떤 상태인 것 같아? 그럼 무슨 처치해야 될 것 같아? 처치해봐. 이 환자가 병태 심리학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왜 그런 증상이 일어난 것 같아? 이 환자의 바이탈 사인이 지금 이런데 너 지금 어떻게 할 거야? 이런 질문을 20분간 끊임없이 던지는, 그리고 저는 대답하는 그런 시험이었는데요. 걱정했던 것과 달리 차근차근 한 주 한 주 수업을 따라가고 복습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큰 무리 없이 잘 통과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다만 조금 함정이 있었던 게, 여기는 제가 스스로 공부를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뭐 바이탈 제거나 환자에게 약을 주는 방법, 혈당을 기계로 체크하는 방법, 환자를 샤워시키는 방법, 기저귀를 가는 방법, 이런 모든 것들을 한 40개가 되는 공식 비디오를 보고 혼자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사람이 눈으로 보는 거랑 이해했어.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하면 돼 라고 말로 표현하는 거랑 실제로 가서 이거를 해보는 거랑 완전히 다른 일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조금 어렵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뭔가 누가 눈앞에서 시뮬레이션으로 보여주지 않고 내가 그냥 영상으로만 대충 파악해서 가서 실제로 해야 된다는 게, 근데 그래도 랩 수업에서 연습을 다 하고 실습으로 나갔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좀 빡센 어세서가 걸리면 너 왜 영상 봤는데도 이걸 못하니? 영상을 봤는데 실제로 해본 적이 없어서 뚝딱거리는 걸 어떡해요. 그런 느낌이 있었다. 그리고 5번째로 드디어 실습인데요. 4주간의 실습을 마쳤는데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갔기 때문에 주변의 간호 학생들을 보면 이미 요양보호사로 일을 하고 있어서 기본적인 데일리 케어가 아주 능숙한 친구들이 있어요. 하지만 저 같은 이 비전공자, 노경력, 병아리 학생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게 너무 낯선 거지. 그래서 저는 첫째 주차에는 이 요양원의 시스템 파악하는 거, 그리고 환자들한테 커뮤니케이션 하는 방법을 가장 많이 배운 것 같고, 그리고 2주차, 3주차에는 간호사분들 따라다니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스코프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했는데요. 가장 많이 했던 게 바이탈 체크하기, BGL 체크하기, 그리고 운드 드레싱하기, 이렇게 3가지 정도는 제가 직접적으로 참여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었고, 간호사분들이 인슐린 주사를 놓는다든지 탑컷 라인을 교체한다든지 DDA 약물 투약하는 과정이라든지 낙상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그리고 저희는 요양원이다 보니까 환자들을 병원으로 이송을 해야 될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 어떻게 대처하는지 간호사분들 업무하는 방식을 보면서 정말 많이 배운 것 같고, 또 어쨌든 요양원도 하나의 회사다 보니까 이런 회사 체계 같은 것도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4주가 정말 알차고 너무너무 재밌는 시간이었고, 다음 실습은 아마 병원으로 가게 될 것 같은데 너무 기대가 되고 떨리고 무섭습니다. 이렇게 저의 한 학기가 다 끝이 났는데요. 저는 이 5개월 동안 너무 많은 거를 배워서 저의 세계가 완전히 달라진 것 같아요. 제가 항상 하는 생각이 있는데, 이왕 이 세상에 태어난 거 내가 누릴 수 있는 거 다 누리고 배울 수 있는 거 다 누려서 최대한 알차게 살고 가겠다, 이런 마음인데, 그런 면에서 이 5개월이 정말 저한테 값지고 재밌었던 5개월이었던 것 같아요.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갔고 내가 이 5개월 동안 이걸 다 했다는 게 믿기지가 않아. 또 몰라요 여러분, 이러다가 다음 학기에 나 이제 재미없어졌어, 이거 드랍하고 그냥 한국으로 갈래 할 수도 있는 노릇인데, 앞으로도 배우는 게 재밌다면 그럴 일은 없겠죠? 또 지켜봐 주시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이사 준비 브이로그입니다. 안녕.